네, 지금까지 오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HMC 투자증권 소초지점 이영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마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눴을 때 전문가들이 1970선이 지켜지는지 봐야 된다. 좀 시장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만 불안한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예. 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960선까지 후퇴해 있는 상황,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늘 시장 흐름, 사실 그동안 반등을 잘 이어오다가 20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했다가 지금 소폭, 이제 오늘 좀 조정폭이 좀 큰 편이었는데요. 오전장만 해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중국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가 전해지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낙폭을 굉장히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또, 일본 주식시장까지 굉장히 폭락을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통신주라든가 지금 이제 엔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일본 시장 폭락으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또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중국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화학이나 조선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관련돼서는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은 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쨌든 순매도를 이어갔다라는 것이 조금 보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장의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20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가격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에 분명히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의논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 종합주가지수에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1962포인트인데 1950에서 60 정도까지는 조금 지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거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주변국의 악재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폭이 좀 컸던 그런 하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할 내용으로 가져오신 주제를 제가 살펴봤더니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갈아타야 하나라는 것을 질문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워낙에 중소형주가 최근에 랠리를 보였는데 예. 움직임상 대형주로 매기가 또 쏠리는 듯 하다가 또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의 화두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고 과연 이제는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대형주에 우리가 관심을 언제부터 갖고 아니면 매수권에 놓고 봐야 되는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 이제는 서서히 대형주에 관심을 갖고 저가 매수세에 나서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과연 갈아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이제 대부분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 변화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보겠습니다. 3, 4, 5월달 일단 합계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투자자 일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3월 합계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를 한 달 동안 지속을 했고요.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은 외국인이 658억 매수, 기관이 5천억 가까이 굉장히 좀 많은 매수를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사실 중소형주 랠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났었고요. 하지만 5월 달을 보게 되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기관이 3천억 넘게 지금 매도세로 변화를 했습니다. 특히 매도를 하는 주 세력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라든가 국가단체, 그 다음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빨간색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세인데요. 그래서 기관,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중소형주를 일부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게 5월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중소형주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크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한번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들 한번 짚어보죠. 예. 보통 저희가 중소형주를 가장 많이 매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좀 큰 시장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중소형주의 시장 리스크를 보게 되면
일단 대형주가 강세일 경우에 당연히 중소형주는 약세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 포지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전체 포지션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급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금액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뭐 투신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가지방단체들, 뭐 여러 가지 기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벤치마크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아예 벤치마크를 가져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을 위해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대 그 기관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심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주 펀드를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목표 수익률이 나오면 아무리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연기금이나 기관이 중소형주 펀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운용을 하다가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매도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운용기간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 펀드를 해지하게 될 경우 시장 상황에 회사의 상황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화해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5% 이상 보유 신고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장내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즉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블록딜 형태로 서로 주식을 넘겨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대주 지분이 낮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M&A나 작전 세력의 시세 조정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중소형주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개별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생산 제품이 좀 한정적입니다. 이것은 생산 품목이 적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거나 품질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매출이 바로 연결이 되고 순이익에 연결이 되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요. 대기업 납품업체가 다수다 보니까 멀티벤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거래처 변경이라든가 가격이나 압력, 생산 중단 위험이 굉장히 노출이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 위험이라는 것은 대표 이사의 어떤 독단적 운영이라든가 핵심 인력이 이탈 시에 회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이 이것을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안정성인데요. 일회성 실수로 재기불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과거의 예로 키코 같은 그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분식회계라든가 대표이사의 횡령 뭐 이런 부분들이 회사를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는,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항상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장 리스크와 개별적인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위험이 크지만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코스닥 시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한 중소형주를 무조건 매매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형주와 분산 투자에서 실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좀 투자를 같이 병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업황 전망이라든가 테마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실적 개선이 확실한 선별적인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한 15년 이상 주식을 이렇게 하신 분들 같으면은 과거에 코스닥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사실 종목에 불문하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차별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적과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소형주의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저희가 중소형주의 기본적인 약점이라든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분산 투자를 하면 물론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내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예.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기를 일단은 기대를 해보면서 소폭의 지수 조정은 또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락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갭 상승한 부분을 이렇게 매꾸로 내려오는 정도고요.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일단 1960포인트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내일 시장 지나고 다음 주 정도면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월요일 정도 시장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포트의 구성을 이미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형주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받을 때 20일 이동평균선 근처로 근접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하셔서 IT하고 자동차 업종군에서 선별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중소형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52주 신고가라든가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해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도 많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서서히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그 종목들이 과연 2분기, 3분기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전이 호전이 되는 것이 보고서상으로 명확하다라고 네. 그러면은 한번 관심을 갖고 코스닥 종목도 집중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로 매기가 조금 쏠리고 있는 만큼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눌림목을 이용해서 좋은 예. 전략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